그냥 슬레이트 치고 시작할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기찬입니다. 에이, 이 정도 갖고 우선 제가 다시 한번 할게. 박기찬입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하러 왔대? 소문 듣고 오셨죠? 네. 무슨 소문 들었어요? 네, 엄청 돈 번다는 소문 들었어요. 자, 왜 어떻게 리트리는 돈을 만들어내는지, 돈을 찍어낸다고 하는지 오늘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길게 할까요? 아니면 압축해서 좀 짧게? 그렇죠. 역시 최고의 명강의는 휴강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저한테 많이 배우셔갖고 이제 돈 쓰는 일이라. 예전에는 돈 버는 일 하더니, 예. 맞아요. 벌기만 하는 재미만 있다면 제가 그런 농담을 하죠. 통장 주세요. 동그라미 그려드릴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 쓰는 것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재미가 최고로 신나고 재밌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재밌는 그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부자라고 불러요. 부자. 자, 부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하늘이 도와줘야 될까요? 운칠기삼은 들어보셨어요?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운이 없었다, 운이 아니었으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운 덕분이었다라는 표현을 이구동성으로,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 나의 노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아니요, 운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 관리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수영 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 얘기인데 굉장히 많은 거를 이루어내셨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바닷가에 경치 좋은 데다 횟집을 딱 열었어요. 횟집을 열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경치 좋은 데서 횟집 장사 잘 되겠죠. 근데 운 좋다고 까불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게 운을 관리하는 방법이래요. 그분 표현이 그랬어요. 그분 표현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데 야, 나 운 좋다 하고 헬렐레 하고 있으면 그 운이 나한테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그럼요. 운도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운은 통상 어떻게 생기느냐면 시대 변화가 만들어요. 시대 변화가. 세상이 만들어주는 거죠. 보세요. 예전에는 부자, 빈자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공산사회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 원시사회. 원시사회 때는 왜 부자, 빈자가 없었느냐면 축적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수렵 생활을 했거든요. 채집해서 먹고 살고. 그럴 때는 어딘가에 보관을 쌓아둘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4대 문명이 생겨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정착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는 부농, 누구는 빈농, 이렇게 농사 많이 지어갖고 남아도는 쌀을 쟁여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노예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노예가 부자예요? 아니면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부자예요?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부자예요. 자, 봉건 시대에 땅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예요? 소작인이 부자예요? 소작인이 부자예요? 땅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예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자본주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부자, 빈자, 아니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 전에도 고려시대 때도요, 부자, 빈자 있었어요. 그랬다고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본을 가진 사람이 부자였는데,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생산수단이라고 불러요. 시대에 걸맞는 생산수단. 그러니까 최고의 생산수단이 최고의 부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부자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도 가장 부지런하신 분을 제가 아침 새벽 일찍 나갔다가 만났는데 누구예요? 청소하시는 분. 정말 부지런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부자냐고? 아니죠. 달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면허 따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저 차로 면허를 따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종보통이라는 게 생긴 건 오토 자동차가 나오면서 생겼어요. 오토 없을 때는 이종보통 개념이 없었죠. 맞아요? 이종보통이 오토바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스틱으로 면허를 딸 수는 있어요. 수동으로 일종보통을 따긴 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할 차량을 사지는 못해요. 안 팔아. 공장에서 안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변한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맞죠? 오늘도 어딘가에 돈을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쓰지만 돈을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폐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동전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한동안 동전지갑 디자인 예쁜 거 막 가게에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지갑도 안 들고 다니지 않나요? 이제 핸드폰 안에 몇 개 꽂아놓은 카드 한 두어 개 있나? 그것마저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예 안 가지고 다녀요. 핸드폰 안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이 화폐라는 거는요, 이제 숫자에 불과해요. 돈을 세는 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 언제 세요? 명절 때 세죠. 명절 때. 그리고 축의금, 부의금 낼 때 세요. 물론 문상을 가지 않거나 예식장에 가지 않으면 그냥 계좌 이체해버리고 끝나기도 하지만 가는 경우에 실제로 돈을 셀 일이 한 번씩은 생기는데, 그거 말고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세군 냄비가 돈이 차지 않아요. 알아요? 그거 뉴스에 나와가지고 온도 100도가 안 됐네 어쩌네,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데 세상이 변한 걸 모른다는 거죠. 지하철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시던 그분들이 왜 다 집으로 갔어요? 안 갖고 다녀, 돈을.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데 어디서? 안 돼요. 저녁에 술집에 이렇게 소주 한 잔 기울일 때 보면 장미 파는 언니들, 초콜릿 파는, 껌 파는 할머니들 오셨었어. 근데 지금은요? 없어. 왜? 현금을 안 갖고 다녀, 현금을. 그렇다고 카드 단말기 들고 다니고. 그렇다고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될까요? 현재 최고의 생산수단은 뭘까요? 플랫폼이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플랫폼? 플랫폼이 뭐예요? 기차요, 기차요. 플랫폼은 이제 간이역 말고요. 영등포역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용산역 가면 플랫폼이 몇 개나 있어요. 그 많은 플랫폼에 목적지가 다른 기차들이 들어오죠. 그렇게 서로 다른 목적지로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플랫폼을 오늘은 사용하셨어요? 카카오톡을 쓰셨나 몰라. 카카오톡이 플랫폼인 건 아세요? 카카오 택시는요? 아니야? 어딘가에 여행을 갈 때 예약을 하려면 어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 플랫폼이잖아.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자영업자였어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플랫폼의 노동자예요. 아세요? 카카오 택시가 없으면 손님이 안 와. 여러분들 길가에서 손 들어서 택시 잡아요? 안 그러잖아. 에어컨 밑에 있다가 나가지. 대학 벨트에 서서 택시 안 잡아요?
불현듯 점심을 먹다가 그 배달하는 친구들을 쓱 봤는데 배달하는 친구들은 누가 일을 시켜요? AI가 시켜요. AI한테 일감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손님 배정을 누가 해요? AI가 하는 거예요.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가진 AI가 시키는 일을 하는 인간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프레카리아트로 그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하게 될 건데 끔찍하지 않나요? 정말 끔찍해요. 제가 최근에도 AI 관련된 영상들 몇 개 보면서 야, 정말 이걸 좀 막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합의를 통해서 좀 막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데 그게 제 고민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죄송해요. 자, 플랫폼 소유하실 수 있어요? 플랫폼 소유하실 수 없어요?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부자 될 수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왔잖아. 아, 왜? 우리는 고야 AI를 고용할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자, 세상이 변하면서 화폐의 형태도 변했는데 또 하나 변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걸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개발도상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진국일 때는 인구도 빠르게 늘어요. 그리고 왜? 노동 집약형 산업들을 하니까 많이 자녀를 낳죠. 그러다가 선진국이 되면 이제 저출산 문제가 다가와요. 다가오면서 이 자산 시장의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 노동력, 내가 직접 벌어들인 수입으로는 올라가는 자산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숙명이에요, 숙명. 투자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 아, 대한민국 떠나면 가능할 수는 있겠다. 저 이상한 나라 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투자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거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적인 정의는 틀렸어요. 왜? 현실에는 안 맞아.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이거 맞출 수 없다. 투자, 투기 구분 못 한다고 자수해요. 근데 많은 주변에서 야 이거 투자해봐 저거 투자해봐 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투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실래요? 투기라고 알면 안 하실 텐데 투자라고 하니까 아 투자야? 그럼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들을 다 날리시죠. 자, 제가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제가 이건 경험으로 만들어낸 제 기준이에요. 사전적 기준이 아니고 어떤 거냐? 내가 직접 하면 투자, 맡겨서 하면 투기. 끝. 왜 맡겨서 할까요? 왜? 나보다 그 친구가 전문가니까. 근데 사실 내가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게을러서. 새로운 거를 배우는 시도를 안 해. 그리고 그 친구가 실제로 그렇거든요. 리트리를 가지고 하루에 1%씩 수익 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내 돈도 관리해줘. 지랄한다. 연병하고 자빠졌네. 환장해요. 그게 투기가 몸에 배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게으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욕심은 많아. 일확천금을 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줄게 그러면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많이 준다 그러지. 그래야지 돈들이 막 들어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새는 투기를 아예 사기를 설계해갖고 시작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딱 한 달 프로젝트. 한 달 동안 딱 해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바지 사장 하나만 남겨놓고. 야, 나쁜 새끼들. 근데 그게 투기질인지도 모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왜? 누가 얘기했어? 옆에서 나 잘하는 친구, 그 친구가 얘기했잖아. 지도 모르는 것이. 맡겨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사는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해요. 처음에는 더디고 힘들죠.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하는데 출전한 그 선수들이 처음부터 그 수준의 선수가 됐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본다고 얼마나 땀 흘려서 노력했는지는 안 보여요. 과정은. 처음에 힘들어. 리트리를 만나도요. 리트리가 알려준 대로 하면 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잘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해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돼. 근데 몇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틀렸네. 안 맞네. 나하고는 안 맞네 하고 가. 바보 같은 거.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 자, 이제 투자하시면 안 돼. 투기만 해야 돼. 그죠? 투기 절대로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건 이제 그만 하시자고요. 누군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제발 좀 말려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자고. 근데 투자를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데가 없네? 그렇잖아요?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근데 여기 오시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차근차근 알아쳐먹을 때까지 그냥 옆에 딱 달라붙었고 다 알려줬고. 얼마나 좋아. 직접 할 수 있게 계속 가르쳐주니까. 그래, 근데 투자하면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가치가,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거에다 투자해야 돼요?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쭉쭉쭉 올라가는 데에다 투자해야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자, 디플레이션 되는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의 대상은 크게 이렇게 셋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주식, 아니면 코인. 근데 코인은 얘기만 꺼내면 뭐라는지 아세요? 사기야, 사기. 머릿속에 등식으로 성립이 돼 있어. 코인 이퀄 사기. 근데 세상에 새로운 뭔가가 탄생할 때는 전부 그 과정을 거치기는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코인이 사기로 이제 더 이상 사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 리트리가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이제 코인 사기는 끝물이겠구나. 더 이상 안 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겠구나. 너무 기분 좋아.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네. 자, 부동산. 지금 부동산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왜 안 돼? 왜? 인구가 줄어요. 맞아요. 경제라는 건 뭐예요? 경제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거 자체가 경제예요. 자, 경제가 통하지 필요 없는 사람이 가끔 텔레비전 나와요. 아세요? 몰라요? 그렇지. 자연인은 경제가 필요 없어. 근데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사회라는 걸 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를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경제 분석이라는 건 결국 뭐냐? 사람들의 활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자, 부동산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안 되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부동산 수요를 좀 만들어냈는데 이제 더 이상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AI가 대체하고 있잖아. 그 많은 삼성 반도체를 만드는 그 큰 공장에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에도 사람이 몇 명 없어. 다 자동화 로봇들이 한다고요. 쿠팡 그 넓은 그 유통 창구, 물류 창구 거기에 사람 몇 명이나 있게요? 없어요. 다 로봇가 해.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게 인구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인가 뉴스에 언뜻 잠결에 제가 본 것 같은데 55 이상 79세까지 1,500만 명.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느라고 난리야. 더 일하고 싶다고. 와우. 우리는 3년 있으면 은퇴인데. 완전. 자,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틀렸는데 세상이 변한 딱 하나의 그냥 증거 사진. 과거에는 전쟁이 터지면 금 사재기하고 달러 사재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코인은 코인. 세상에. 이 뭐예요, 코인이? 코인이 뭐예요? 동전이요.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번 미국 지금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죠. 미국이. 그 트럼프가 후원금을 뭘로 받는데요? 코인으로 받는데요. 코인으로. 대박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막 코인 막 보내주고 헐. 리플도 기부한 거 아세요? 리플 재단에서도? 모르시는구나. 찾아보시면 나와요. 자, 모든 경제는 사람의 활동이라 그랬어요. 자, 사람의 활동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최근 8년 동안 다단계 총 매출이 5조 원 벽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면 8년 동안 제품 가격이 안 올랐을까? 올랐죠. 근데 왜 총 매출은 안 늘어나? 줄고 있다는 거예요. 줄고 있다고. 소비 수량이 줄고 있다고. 제가 여기 딱 숫자가 써 있어요. 2013년도에 허벌라이프였었다. 근데 제가 시작했을 때가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허벌라이프의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허벌라이프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 부자가 나오고 있을까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에휴, 틀렸어. 틀렸다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하자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세상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치킨집 몇 개나 있어요? 한 3만 개 정도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치킨집이 3만 개 정도 있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려드릴까요?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 매장 가장 많은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찍어봐. 대충 찍어봐. 그냥. 스타벅스 아니고 비슷한데 맥도날드. 근데 요번에 맥도날드가 2위로 밀렸어요. 1위는 서브웨이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늘렸는데 어쨌든 맥도날드가 우리한테는 익숙하니까 맥도날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몇 개 있을까요? 에? 37,000개? 어떻게 알았대? 대박. 근데 대한민국 안에 치킨점이 3만 개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바로 감이 와요? 그렇다고. 근데도 지금도 치킨집을 연다? 치킨 광고 나오는 거 봐요. 뭐 무슨 마요 치킨 무슨 뭐 맵다고 무슨 매운 치킨 새로 나오고 막 계속 광고하잖아. 계속. 아이고 닭을 2마리 3마리 먹을 수도 없고 참. 커피 매장은요 치킨집보다 더 쉬워요. 왠지 아세요? 창업 비용이 덜 들어. 창업 비용이 치킨집보다요. 그러니까 더 많아. 한 건물에 2-3개씩 막 있고 그러잖아. 응? 되겠어요 여기에서? 안 돼요. 제가 이제 지금이 7월 달이죠. 이제 내일이면 8월이죠. 그 다음 9월 딱 되면 9월이 되면 만 20년 보험 설계사 채우거든요. 보험 설계사는 어떻게 될까 그럼? 끝났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리크루팅이라는 걸 안 했어. 왜? 들어오면 나처럼 부자 된다 소리는 거짓말이잖아. 제가 그게 안 되니까 허벌라이프도 해보고 뭐 해서 지금 리트리가 12번째 가난 탈출 시도인데 왜요? 잘못했어요? 저질러야 돼. 저질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우물만 파는 분. 새벽 일찍 출근하시는 그분. 얼마나 전문가예요. 막. 그 분야는 전문가지.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저는 보험은 20년 바닥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10개쯤 올렸나 봐. 자, 그래서 안 돼요. 이제 보험도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요새 AI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머, 코인 인구 증가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자, 경제라고 하는 건 사람의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늘어야죠. 얼마나 늘었어요? 21년하고 22년하고 증가 속도를 보세요. 이거를 폭증한다고 표현해요. 몇 명 늘어나는 게 아니고 폭증한다고. 증가가 장난 아니게 늘어나면 이 시장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죠. 여기에서 부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이분.
송치영 회장을 아세요? 송치영 회장이 누구예요? 업비트 회장님. 업비트 두나무 회장님. 자, 은행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은행이 1년 동안에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이것저것 경비 처리 다 하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 2조 5천억쯤 돼요. 그런데 업비트가 2조 2천억을 남기는데 직원이 450명. 얘네들은 15,000명, 11,000명 이래요.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벌어들이냐면 2억 원, 2억 2천 정도? 2억 원도 안 돼. 1인당. 그런데 두나무는요. 1인당 50억을 벌어들인다? 직원 450명이 2조 2천억을 남기니까. 그럼 누가 부자야? 송치영 회장 어마어마한 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 기회도.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 그러면 이 코인 시장이 이렇게 정말 폭증하고 확대가 되고 있을 이때 자, 주가의 미래 예측 가능해요? 가능하면 주식 투자하면 돼. 코인의 미래는 예측 가능해요? 몰라.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사면 어때요? 떨어져. 그래갖고 떨어지길래 버텼는데 더 떨어져. 그래갖고 버티다 못해서 팔았더니 어때요? 그래갖고 어저께 리플 겁나게 올랐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올라더만. 왜 팔았대야? 왜 팔았대야? 저는 안 팔았어요 아직. 아까 오면서 팔려다가 더 가겠는데 싶어서 아직 안 팔았어. 예측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겨요. 왜냐? 구조적으로 달라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아는 은행 시스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은행은 중앙에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죠. 송금도 하고 그죠? 결제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그 거래 내역이 여러분 핸드폰 속에는 저장이 안 돼요. 어디에 저장돼? 은행 서버에 저장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는 들여다보고 그냥 업무만 보는 거예요. 데이터는 전부 서버에 저장돼. 그러니까 은행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 다 털리는 거예요. 혹시 해외에서 스팸 문자 안 와요? 걔가 내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제 거 주민등록증을 중국 애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죄송해요. 중국 분들한테는. 그 일부 있잖아.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일부. 블록체인 방식은 달라요. 이건 중앙에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익히 알던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록체인 방식은 중앙에 통제하는 게 없어요. 중앙 통제가 없는 대신에 개인 간의 거래예요. 개인 간의 거래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벌써 30년쯤 전인가 보네요. 30년은 다 안 됐나? 다 안 됐겠구나. 근 30년 전에 대한민국에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제 기억에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그런 일이 활발해졌는데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땅에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래서 두루넷 들어보셨어요? 그런 망을 깔았어요. 깔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정액제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막 PC방이 막 세상에 나오고 했었죠. 그 전에는 PC 통신을 했었기 때문에 PC 통신을 할 때는 전화 통화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PC 통신 하고 있을 때 전화 딱 들면 삐 소리 나요. 천리야.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PC 사업을 했죠. 국민 PC 모두 한 집에 컴퓨터 한 대씩 다 놔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컴퓨터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표준 컴퓨터 어쩌고저쩌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서비스가 나왔냐면 옥션이라는 회사가 중고 거래를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중고 거래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아나바다 운동을 했어요. 아세요?
어, 있어 그런 거. 아나바다 운동을 했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문제는 뭐냐? 개인들이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물건의 품질도 못 믿지만 얘가 나한테 물건을 보내준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보내줘? 반대로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내주면 제가 나한테 돈 안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죠. 그거를 어떻게 했냐? 옥션이 중간에 딱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돈 나한테 보내. 너는 물건 보내. 얘가 물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돈 너한테 줄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에스크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옥션이 머물렀다가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왜? 물건 받았다고 돈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며칠 있다가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돈을 그게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신뢰, 개인 간의 거래에 신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둘 사이에 직거래를 하게 만드는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직접 만나서 하면 되지. 그게 당근이에요. 직접 만나면 되잖아요. 물건 확인하고 돈 주고. 근데 그러면 지역의 제한을 받죠. 근데 전 세계로 하려면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한 거예요. 개인 간의 거래인데 개인 간의 거래를 공개해버리는 거죠. 기술적인 것까지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공개 원장이라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래 내역을 복사해가지고 모두 다한테 나눠주고 전부 다 똑같은 복사본을 갖고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변조를 하려고 하면 여기 가진 사람들 전부 다 거를 위변조를 해야 돼. 위변조가 가능해져요? 불가능해져요. 그게 블록체인의 특징. 공개해놓고 해킹은 못하게 막아놓은 방법. 대단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공개했다 그랬어요. 공개했다고 말씀드렸다는 건 뭐냐면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사이트, 어느 특정 사이트에 이제 쭉 1등에서 100등까지 쭉 해놓은 사이트인데 캡처해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실시간으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와라.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이렇게 1등에서부터 100등. 100등은 몇 개 갖고 있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보면 재밌어요. 자, 100등, 99, 98, 97, 99, 95 쭉 전부 다 만 개. 한 개만 더 있어도 그러니까 100등 밑에 만 개 가진 사람 있을까 없을까? 만 개 가진 사람 많아요. 그 중에 12명밖에 안 보여. 88위? 그죠? 83위. 83위부터는 만 개가 한 개만 더 있어도 이제 만 두 개. 이렇게 돼요. 어쨌든 만 개 있으면 괜찮을까? 괜찮아요? 왜 괜찮아? 한 개가 억이요, 억. 그러면 만 개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억짜리 만 개가 있으면 조예요. 우리나라는 만 단위로 돼 있잖아. 영어는 천 단위로 돼 있고. 동그라미 3개에다 점 찍죠. 우리식으로 하려면 4개에다 점 찍어야 돼.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 1등, 2등, 4등 이거는 거래소 지갑이에요. 거래소 지갑. 거래소에서 있는 지갑이고 3등, 5등, 6등, 7등 이게 이제 개인 지갑인데 혹시 개인 지갑 본 적 있어요? 개인 지갑 본 적 없죠? 친절하게도 또 개인 지갑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레저 나노라고 하는 거. 이거 쿠팡에서 판대. 보여? 쿠팡에서 팔아요. 디센트 이것도 쿠팡에서 팔고 다 팔아. 저기에다가 뭐 한다고요? 코인 넣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넣어서 저장할까? 거래소를 못 믿어요. 왜? 거래소가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사라져버리면. 그리고 코인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부를 조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장부를 조작하는 해킹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코인을 훔쳐가는 해킹은 할 수 있어.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다 털리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관리를 해요. 근데 개인 지갑은 어떻게 생겼냐? 금방 보셨다시피 USB 같이 생겼잖아요.
뭐 덜렁덜렁 이렇게 만약 덜렁덜렁 들고 다니다가 툭 떨어뜨려갖고 잊어먹으면 10,000개 들어있는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근데 신기한 건 똑같은 거 사갖고 비번 세팅해갖고 나오면 그대로 살아나요. 그래서 저거 쓰는 거예요. 그 기술이 없다면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저거 쓰면 더 위험하죠. 자다가 지하철에서 자다가 급하게 일어났는데 떨어져갖고 잊어먹었어. 그럼 영원히 뭐 주순 놈은 비밀번호를 못 찾아서 못하고 나는 잃어버려서 못하고 똑같은 걸로 하면 그대로 살아나요. 자,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 갖다 놓으면 줄이 생기죠. 줄이 생기면서 손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눌러보면 실제로 알 수 있어요. 3번 지갑 한번 열어볼까요? 자, 3번 지갑을 딱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지갑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계좌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돼. 계좌번호인데 요거는 23년 5월 9일 날 처음 만들어졌어요. 5월 9일 날 개인 지갑이라 그랬어요. 개인 지갑. 개인 지갑이니까 아까 같은 레저 나노 이런 걸 샀을 거 아니에요. 사서 첫날 0.25개 비트코인을 집어넣어 봤어. 0.25개. 이게 쬐끔한데 2,500만 원이요. 넣었다가 다음날 0.05개를 뺍니다. 하루 지나서 9일날 넣고 10일날 빼요. 왜? 내가 새로 산 게 믿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야, 테스트하는데 2,500만 원? 그죠?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나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한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5월 17일 날 하나, 둘, 셋, 넷, 3,400개, 6,800개, 1,700개, 1,700개. 하루 만에 저걸 사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몇 개? 13,000개가 넘나? 이 친구가 제 친구인데 돈이 좀 있어. 얘기하세요. 제가 연결해 줄게.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이 친구 보시면 작년 5월 9일이에요. 작년 5월 9일 날 계좌가 개설된 다음에 계속 사서 모으기만 해요.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이 보이는지. 없어요. 없는데 언제 한번 딱 파냐면 여기 1월 5일 날 보이세요? 1월 3일 날 올 1월 3일 날 우리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9시에 강사 초대해 갖고 9시에서 11시까지 막 공부하고 있는데 9시 반이 됐는데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부 핸드폰 들고 있다가 얼굴이 허해져 갖고 이러고 그날 앞에서 막 그 리틀이 한참 강의를 해주고 계신 분 모르죠. 실시간으로 안 봤으니까. 그분은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는 핸드폰 보고 얼굴이 허옇게지는. 그렇게 폭락이 나왔는데 이틀 후에 3월 5일 날 아니 1월 5일 날 1월 5일 날 0.02개를 이 친구가 빼요. 이게 인출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했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10시간 후에 사서 또 집어넣어요. 1,000개, 1,000개, 3,000개. 나는 비트코인 가격 떨어져갖고 환장하겠네. 나는 사서. 그리고 그 떨어진 가격이 회복 안 된 채로 한 달이 지나갔어요. 2월 15일 한 달 이상 떨어진 가격이 회복 안 된 상태로 쭉 가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또 0.05개를 인출을 합니다. 하더니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사요. 또 사. 막 사죠. 막 사요. 막 사. 그런데 진짜 팔았어요. 이번에는. 6월 6일 날 2,800개 뺐어요. 무슨 일 생겼게요? 6월 6일 날? 그날은 아무 일 없었는데 6월 8일 날 폭락 나왔어요. 진짜로. 차트 보세요. 농담이 아니고. 거짓말이면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 뒤로도 파란 흔적이 안 보이죠? 없어요. 이렇게 이 친구의 움직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어떻게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이게 블록체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블록체인. 자, 그러면 몇 개 갖고 있어요? 14만 624개. 얼마? 14조? 14조?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연락해갖고 야, 너 14만 개만 갖고 624개는 짜잘한 게 낮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네. 그럼 이름이라도 알면 찾아가겠는데 이름도 모르네. 내 친구 맞는디. 익명성.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 익명성. 공개돼 있어요. 공개 원장인데 만약에 내 계좌를 누군가 다 들여다보는데 야, 이 새끼야, 너 이렇게 하고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이 친구 돈 많다는 거 알면 납치해갖고 협박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익명성. 알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범죄에 악용됐던 사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N번방 사건. 어쨌든 추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추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슉, 다시 나와라. 어디 갔니? 코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겨야지 팔아서 현금화할 거 아니에요. 맞죠? 거래소로 옮겼어요. 그래서 팔아서 현금으로 뺐어요. 그러면 시세는 올라요, 내려요? 몰라? 팔았다고. 팔면 시세가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뭐 안 물어봐도 되잖아.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난 1년 동안 뭐 했어요? 계속 사서 모았어. 처음 판 거예요, 이번에. 계속 사서 모았어. 덕분에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4배 올랐는지도 몰라요. 계속 사서 모았다고. 현금이 들어와서 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빼놔는다. 시세가 오를 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추적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 안에서 코인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물론 한가하게 앉아갖고 그것만 하고 있을 사람은 없죠. 뭐가 한다고요? AI가 해준다. AI가. 자, 우리 고야 AI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고야 AI가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호가창 감시.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주문 넣고 한 것들을 내가 주문 넣은 것 정도는 알고 내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보이는 정도만 알지 전체 주문량을 알 수 있어요? 몰라. 거래소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 정보를 고야 AI가 전부 다 긁어와서 분석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청산라인 감지. 요 3가지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거 말고도 6가지 점수 부여 방식, 7가지 수식.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개가 돌아가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석해낸 결과 전 세계에서 코인 시세를 흔들어대는 그룹이 한 8개 정도 세력이 파악이 된다. 우리 고모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세력들이 지네들끼리 연락을 취하면서 가격을 세팅할까 아니면 지네들도 싸울까? 그러니까 가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막 신호가 엎치락뒤치락 할 때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야, 고야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고야가 지금 사, 지금 팔어. 알려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낼 수 있다. 누구나 다. 왜? 고야가 알려주니까. 다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연습이 좀 필요하죠. 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각기 다른 신호로 보여줘. 하나의 신호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호. 이 신호는 오른다고 얘기하고 이 신호는 내린다고 얘기하고 그 신호를 종합 판단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고야를 고용한 내 몫이다. 그거를 연습하는 기간이 짧으면 한 달, 길으면 석 달 정도 걸려요. 근데 조금 더디게 걸리는 경우는 6개월쯤 걸리더라고. 저 양반. 6개월쯤 걸리더라고. 한장하는 줄 알았어요. 자, 매일 1% 내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껌이라고 하잖아, 껌. 쉬워요. 1% 수익만 내면 우리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 수익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자, 종잣돈 50만 원.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 혹시 오시는 길에 50만 원 잊어버렸어요. 그럼 경찰에 혹시 신고하실래요? 아니, 찾긴 찾아봐야죠. 왔던 길도 가보고 갔던 식당, 화장실 다 뒤져봤는데 한 2시간 막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요? 50만 원 정도는 그 정도 충격이야. 만약에 이게 5억이면
신고해야지. 찾아달라고. 50만 원 가지고 투자도 아니죠. 50만 원이면. 종잣돈으로 썼어요. 그거를 1%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1%. 하루 1% 욕심내지 말고. 근데 옆 사람이 막 5%, 저 사람은 7%, 10몇 % 내니까 막 나도 그거 하려고 자빠져 그러다가. 그런 거 하지 마. 뱁새답게 봉황 쫓아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부터 봉황 흉내를 내. 그래야 봉황 되는지 알고. 그러다 황대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시고 1%만 하자고요. 1%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대신 손해 안 나고 하면 되잖아요. 자, 50만 원이니까 하루 1%, 50만 원에 1%면 얼마예요? 5천 원, 5천 원. 5천 원 벌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옆에서? 에게! 우리 맨날 그랬다니까, 1월 달에. 에게! 2,800, 에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자, 오늘 5천 원 벌었으니까 다음 날은 시드가 어떻게 돼요? 5천 원이 늘었어요. 50만 5천 원. 거기에서 1%. 그러면 어저께는 5천 원, 오늘은 5,050원. 5,050원. 됐어요? 네. 그렇게 1년 내 하면 얼마를 만들어낼까? 얼마쯤 될까요? 1년 하면. 얼마? 1,000만 원? 자, 볼게요. 7년,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딱 되면 1,797만 4,821원. 50만 원이 1,800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요? 맞죠?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한데 1,800원은 뭐 하려고 1,800 갖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년 더 돌려보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1,800으로 1년을 굴려요. 그러면 2년이 됐을 때 얼마가 될까요? 50만 원이 1,800 됐어요. 그럼 1,800은 1년 후에 얼마가 될까? 하루에 1%씩만 하죠. 얼마? 찍어봐요. 얼마? 간땡이가 갑자기 부었대. 자, 2년이 딱 채워지면, 이거 이제 365일 기준은 아니고 그냥 30일 단위로 끊어서 2년이 되면 6억 4,600이 돼요. 2년 전에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50만 원 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 큰일 나요. 아셨죠? 자, 6억 4,600이 됐는데 50만 원 갖고 2년 후에 6억 4,600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죠, 부자. 부자 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얼마면 부자예요? 100. 이 양반들 진짜 간땡이 부었네. 100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야? 그러면 이거 1년 더 돌려볼까? 100억 되나? 되면 부자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 3년을 채워볼게요. 3년, 100억이 된다고? 자,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를 쬐깐하게 해가지고. 자, 숫자를 세볼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32억 3천만 원. 232억 3천만 원이에요. 3년 전에 얼마였다고요?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빌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야. 어떻게 감당하노? 자, 3년 후에 100억 넘어섰네요? 네. 그럼 부자 됐어요? 네. 된다고. 되는데 1%만 해도 이렇게 충분히 되는데 욕심이지. 더 먹으려고. 더 먹으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욕심 내려놓고 그냥 따박따박 걸어가면, 그래서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겨? 거북이가 이기는겨. 결국 거북이가 이겨요.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해서 왜 거북이가 이겼는지 아시는 분? 왜? 자,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토끼는 거북이를 쳐다봤어. 거북이는 목표 깃발만 쳐다봤어.
만약에 토끼를 쳐다봤으면 토끼 자빠에 잘 때 옆에서 쉬었어? 안 쉬었어. 왜? 깃발만 보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1%만 보고 가세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왜? 어차피 3년이면 다 부자 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자빠에 자다 올 거야. 빨리 가는 애들은 자빠에 자다 온다니까요. 왜? 확 자빠져. 빨리 가다가 확 자빠진다고. 어때요? 기적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 3년 만에 232억을 못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없지만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그 10억으로 1% 수익 내려고 몰빵 하시겠어요? 분산 투자하실 거예요? 100억 되면 200억 만들려고 몰빵 안 하고 건물부터 살 거 아니냐고. 머릿속에서 다 그 생각 있지요? 빌딩 살라고? 이거. 그래서 저게 수학적 모델이니까 안 맞아. 현실상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다만 수익이 나는 건 어때요? 확실해요?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시드머니가 작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랬더니 또 자기 혼자 굴파고 있다? 50만 원 갖고 삽질하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부자 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회사 이름 아세요? 회사 이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리틀이에요. 리틀이. 리틀이가 뭔가 봤더니 이렇대요. 리타이어. 3년 안에 은퇴시켜 주겠대. 3년 안에 은퇴 가능했어요? 좀 전에 봤잖아. 네. 가능하죠? 네. 그거 하는 회사. 자, 회사 소개 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짧게. 이거 짧으니까. 블록체인 분야에서 7년 이상 회사를 운영했다? 대단한 일이에요. 아까 보셨던 업비트 송치영 회장님, 업비트가 언제 출범됐어요? 그래요. 7년밖에 안 됐어. 그렇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물론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창립하고 한 10여 년 만에 대한민국 1등 기업이 돼버리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해. 너도 그러면 될 수 있어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노량진 공무원 학원 보내면 되냐고.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가난하게 살 거예요. 자, 회사가 유스메타라고 하는 그룹에 5개 계열사가 있어요. 5개 계열사가 있는데 멤버들이 이런 분들이죠. 창립자분하고 이분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복사가 쉽다는 거고 복사를 했는데 어떤 게 원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알고 있는 기술을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순간 회사는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가진 장점은 따로 배타적인 권한을 틀어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데 이 양반이 혼자 다 가지고 있어. 혼자. 그래갖고 그래요? 그러면 회사가 안정적이겠네요 했더니 웬걸 다 알려줬대요. 왜 알려줬어요? 왜? 그랬더니 성씨가 같다네. 그래요? 알았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알렉스 두찬이라는 분은, 두찬 실장님은 어디죠? 웅진 두진모 회장님 둘째 아들이래요. 왜 여기다가 그 그룹의 둘째 아들 여기다 보내놨을까요? 블록체인 세상이 새로운 세상인데 그거를 제대로 배워라 하고 이 회사에다가 알바끼 해놓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이 장민 박사님,
AI의 권위자시죠. 우리 구준모 상무님은 내일자로 이제 옮기네요. 저쪽 리트리 X, 라이징 X로, 그죠? 리트리 쪽. 리트리를 그래서 신경 안 쓰냐? 그건 아니고, 예. 아침 브리핑은 계속 하신다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글로벌 팀들도 많죠. 이미 이 뭐 자문위원단들도 있으시고요. 27개국에 나가 있는데 현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34개국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회사 자랑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그만. 시끄러. 자,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냐면 잠깐 요 차트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자, 새로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을 위해서 혹시 주식이나 뭐 이렇게 투자 사고 팔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보셨어요? 그럼 여기서 차근차근 배우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차트 밑에 거래량이 있고 캔들 차트가 있고 그래서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네가 사고 팔고 해 라고 하는데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10개월을 해봤거든요. 20년 전에 주식 전업 투자를 10개월 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공부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조지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 보조지표를 언제 다 공부하냐고. 특히 어저께 줌에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엘리어트 파동이론 공부하다가 책 덮고 나 그만해 안 해. 그러고 그거는 도저히 모르겠어. 도저히. 뭐 상승 1파, 2파, 3파 얘기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그렇게 트레이딩으로 돈 따는 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고야는 뭐라 그래요? 사파를 알려줘. 깜빡. 응? 이 신호대로만 하면 돈을 딴다. 얼마나 이런 일이 없어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돈을 점점 많이 벌면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저 미사일이 날라오지 않을까? 핵폭탄을 여기다 터뜨리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무튼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전생에 나라 3개쯤 구하신 분들은 여기를 와요. 나라 2개 구한 사람 밖에서 됐어 너나 해 그러고 안 와. 근데 3개만 구하신 분들은 이 얘기 듣고 집에 간다? 근데 이 얘기 듣고 해볼게 하는 분들은 나라 10개쯤 구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3년 안에 다 부자가 되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